각 지역에 이제 그 지하 조직화하여, 그러니까 숨어들면서 이제 겨우겨우나 이제 목숨이나 연명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 이때는 그 황해도의 동학이 일어났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황해도 해주 태생에 당시 18살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동학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김창함이라 하였고, 17세에 응시한 과거 시험에 낙방한 이후 과거 시험 제도에 대한 모순을 깨닫고 조선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 조선 정부에 대한 분노로 인해 동학에 입교를 하면서 이름을 김창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수로 바꾼 이후에 황해도의 젊은 18세 청년 애기접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려와 제 동학 2대 교주인 최시영을 이제 아련하고, 최시영으로부터 이제 김창수가 이제 첩지를 받아요. 황해도의 접주로 임명한다. 그래서 접주가 되고 다시 고향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동학교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해주성에 대한 점령 작전을 나섰다가 그만 이제 이러저러 이유로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김창수는 패배하면서 자기를 진압하러 온 양반 관료들이 조직한 그 의려군이라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의려군이라는 민보군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양반들이 사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동학에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 황해도 의려군의 지휘자가 안태훈이라는 진사였는데, 그 안태훈 진사가 동학을 이끌고 있는 청년을 한번 본 거예요. 18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동학을 이끄니까 그 모습이 또 기계가 또 대단하기도 했고, 또 그 부분이 또 아까웠기도 했고, 그래서 저 청년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투항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학이 깨지고 난 이후에 이 청년 김창수는 그 안태훈 진사의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장으로서 만난다. 그래서 안태훈 진사와 이 김창수 접주 사이에 있어서의 이제談판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안태훈 진사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대를 죽이긴 너무 아까우니 그 뜻을 꺾으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진 않겠나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안태훈 진사의 식객으로는 고능선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고능선이 김창수에게 이러저러한 이런 상황에서 어찌 충구 내국을 거역하겠는가. 지금 상황은 중요한 게 양반들에 대한 분노나 정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바로 외세랑 싸워 이겨야 하는 상황이네. 그러자 거기에 감복하여 고능선 선사 그 스승의 얘기를 듣고 크게 결의한 바 있어. 결국 동학을 해산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일본군과 싸우러 내려가던 중 황해도에 있는 포구인 치하포라는 데에 가서 여단 주막을 가니 겉모습은 이제 조선 사람의 도포를 입고 있으나 말투를 보아하니 외놈임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되게 한국말을 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조선말을 정말 잘하나 그 억양으로 보나 뭐로 보나 얘는 외인임이 분명했다. 그 순간 명성황후의 죽음에 대하여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주막에서 이제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곧바로 그 조선 옷을 입고 있는 외놈을 발로 차서 주막 밖으로 떨어지게 한 이후 날라서 그 외인의 가슴을 목을 딱 밟고 크게 외쳤다는 거야. 내가 우리 국모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 내 이름은 황해도 해주 어디 고을에 사는 백골에 사는 김창수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야. 그런데 그 외치는 찰나에 외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계속 그거 바꾸서 막 말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목을 밟힌 그 외인이 빠져나왔다는 거야. 빠져나오고 칼을 뽑아들고 딱 노려보고 있다는 거지. 김창수도 아차 싶었다는 거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순식간에 이제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왜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있죠. 쟤랑 싸울 때 내일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만약에 오른팔을 날리면 이렇게 피해서 이런 거 있잖아. 왜 막 전 어렸을 때 그런 머릿속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그렸는데, 의자를 밟고 책상을 밟고 날라차기를 할까, 아니면은 의자만 밟고 날라차기를 할까, 아니면 일단 비겁하지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시작할까, 뭐 이런 이제 그런 공상을 했어요. 공상. 앞쪽에서 시작할까, 뒤쪽에서 시작할까, 앞문을 열고 들어가서 타타타 뛰어가서 날라차기를 하고 시작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김창수도 저랑 똑같더만.
그래서 칼을 내려치는 순간 왼쪽 오른쪽을 피하면서 오른쪽을 피하면서 그대로 옆구리를 차기로 했다. 말 그대로 이제 칼을 확 이렇게 잡고 이렇게 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샥 피하고 곧바로 오른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는 거야. 빵. 그리고 끝. 그러자 이러면서 칼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린 칼을 그 외인이 잡아 들려고 했을 때 얼른 뛰어가서 내가 먼저 칼을 잡고 베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난자했대. 난자. 자기 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자를 했다. 그 모습을 주막에서 2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20명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살인 현장을. 그러면서 호기롭게도 피를 여기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뒤집어 썼대. 뒤집어 쓰고 피비린내가 나는 거야. 피비린내가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외쳤다는 거야. 내가 외인 원수를 갚았으니 뭐 말할 놈은 말해라. 나 어디 가 있다. 난 도망갈 거 아니니까 말하라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호기롭게 오늘 밥도 많이 먹고 피도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이러면서 말을 그리고 나왔대. 또라이죠, 또라이. 요즘으로 치면. 그죠? 그게 누군지 아세요? 김구입니다, 김구. 그래서 이 김창수라는 사람이 결국 이 사건으로 황해도 치아포에서 그 사람 왜 일본 사람 맞았어요. 일본 장교였어요. 일본 장교인데 우리 정탐하러 다니는 장교 맞았고 스치다라는 중이었어요. 스치다. 이름대로 됐는데 결국 오래 머무르지 못했죠, 조선에. 어쨌든 그 스치다가 중위였는데 스치다 중위를 그 군도였어요. 그게 일본 군도였는데 일본 장교들만 갖고 다니는 군도를 뺏어가지고 베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으로 결국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해주 옥사에 갇혀 있다가 인천 감옥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인천 감옥으로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영화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얘기는 제가 이제 김구 얘기를 이제 해드리면서 할 건데 나중에 결국 탈옥을 해요. 네, 탈옥합니다. 네, 탈옥을 하는데 탈옥하면서 이제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강화도로 숨어 들어가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 출연을 하기 위해 갔던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강화도. 그래서 탈옥을 하고 강화도에 자기를 도와주던 구명운동을 전개하시던 분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러. 탈옥수가 인천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강화도에 가 있었어요. 그 마음도 진짜 대담한 거죠. 인천 감옥에서 탈옥을 했는데 강화도에 있었어요. 저 같으면 다른 나라로 가든가. 근데 인천에서 탈옥해서 강화도에 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것도 써 있더라고. 왜 그랬는지.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옛말을 따라 이러면서. 설마 거기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진짜 근데 안 잡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름을 바꿨어요. 김구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탈옥한 이후에 김구로 바꿨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김구의 일기가 이제 이 사기인 남접 북접이 일본군과의 교전과 황해도에서의 호응, 이 과정에서 김구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이 공주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실패를 했다라는 거, 이걸 마무리를 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